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이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보시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건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열어놓은 거고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을 먼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청구 금액이에요. 이 청구 금액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낙찰 받았는데 이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 이하로 낙찰 받으면 이 금액까지 물어줘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돈에 대한 기재가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받아야 되는 돈에 대한 청구 금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거를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게 청구 금액은 먼저 채권자가 받아야 될 돈이구나, 그리고 이게 거의 대부분은 내가 물어주고 안 물어주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청구 금액이 낮으면,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3억짜리인데 뭐 3천만 원이다 이러면 변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취하될 가능성이 있겠죠. 3천만 원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취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물건을 보시면 되시지, 이 청구 금원에 너무 이제 무게 중심을 실어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받아야 될 돈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건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변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변경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변경이 왜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변경이라는 거는 기일을 다른 기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기일이 이제 11월 9일 날짜를 다른 기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되는 거는 그 사유에는 법원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채권자가 기일을 다른 기일로 바꿔달라, 이런 경우는 채권자는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채무자라든가 소유자분이 이게 경매가 뭐 잘못됐다, 이런 이의를 해서 그게 또 받아들여주게 되면 법원이 이렇게 변경, 기일을 바꾼다, 기일이 연기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무튼 변경됐다라는 거는 소멸됐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다음에 기일이 바뀌어서 진행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또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항력이 있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대항력 부분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대항력이 아니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아니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이 대항력이 있는가, 요건 약간 우리가 말하는 대항력과 약간 틀려요. 이건 낙찰자 기준으로 본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 3명, 하나, 둘, 3명에 대한 게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3명이 O를 표시해 놓은 게 이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바로 고객님들이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예상 배당표예요. 여기 예상 배당표를 보면 먼저 O로 표시된 3명이 여기에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증금을 다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3명 중에 1명은 이번에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다 받아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배당금을 못 받으면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보증금을 물어줄 수가 있는데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나머지 2명은 인수가 돼 있는 이 2명은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인수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낙찰을 9억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 3천만 원, 2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9억 5천만 원에 사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되는 권리가 3천만 원, 2천만 원이 있다라는 건 옆에다가 이제 5천만 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 내가 낙찰을 10억에 받았다, 그러면 10억 5천만 원에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수되는 금액은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따로 낙찰된 금액 플러스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10억에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는 10억 5천에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게 사실 권리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저희가 권리 분석 배당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100% 다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80% 이상은 다 맞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아니면 저희가 컨설턴트들도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 부분을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권리 분석 의뢰라는 부분으로 내가 한번 확인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홈페이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아니면 청구 금액이 무엇인지 아니면 변경은 왜 되는지 이 세 가지는 꼭 아셔갖고 경매 홈페이지 보시면서 불편함 없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그 영상에 대해서 찍을 부분이 있으면 찍어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 홈페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입니다.